날이 곧 올 겁니다. 상병이 되시니까 벌써 노란 신호등이 켜진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인 것 같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노란불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로 치면 빨간띠 정도인가요? 네. 하나하나 7님, 추적추적 비가 내리네요. 우울한 저녁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간이 밤톨님 목소리를 기다리면서 약간의 흥분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출장은 어떠셨나요? 출장은 항상 그렇듯 피곤합니다. 네. 출장 갔다 와서 주말엔 작업도 했습니다. 제초 작업. 1202님, 지난주 어린이날 놀고 주말에 놀고 왔는데요. 내일도 석가탄신일이라서 또 노네요. 완전 좋아용. 밤톨 DJ님은 휴일에 뭐 하세요? 일단 노는 날은 좋은 거 맞죠? 일단 노는 날은 그닥 좋지 않습니다. 네. 노는 날엔, 그냥 별로 안 좋아요. 하여튼 안 좋아요. 그냥 안 좋아요. 완전 안 좋아요. 네. 뭐라도 해야 좀 날이 가는데요. 쉬는 날은 1시간이 1년 같습니다. 4540님, 온통 잿빛 하늘 퍼붓듯 내리는 봄비 올 봄은 유난히 비도 많이 오는 듯 하네요. 밤톨 DJ님 주말 어찌 보내셨나요? 어버이날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답니다. 행복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로 행복은 여러분의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이렇게 오붓한 시간, 얼마나 그동안 바쁜 삶에 놓치고 갔던 시간들인가요? 특히 군대에 있으면 더 가족들이 그립죠. 하지만 저는 어제 전화를 못 드렸습니다. 참. 오늘이라도 드릴걸. 네. 어제 이래저래 핑계지만, 네. 오늘 늦게라도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7304님, 개화 늑대의 시간, 흐리고 비 오는 날씨 덕분에 평소 그렇게도 사랑에 맞지 않던 이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덤으로 오르렁 쾅쾅쾅쾅쾅. 야, 너무 좋아. 그렇습니다. 평소 천둥번개 효과 또한 너무 사랑하는지라 행복한 하루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사실 지금 뿌옇게 변해버린 창처럼 제 미래도 막연했었습니다.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그저 열심히 사는 것밖엔 할 수 없었던 시간들, 이젠 이런 작은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에 사랑하는 풍경 속에서 음악까지 함께하니까 극도로 감상적이 되었네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아하, 맛있는 삼겹살도 기다리고 있답니다. 좋겠네요. 그쵸. 이 비 오는 날에는 특히 삼겹살 혹은 곱창과 소주 한 잔 기가 막힙니다. 비가 오면 꼭 나가곤 했어요. 그래서 친한 사람들과 함께 소주잔 기울이며 이야기하는 게 참 낙이었는데요. 잠시 쉬고 있죠. 4669님, 연휴 내내 출장 다녀왔더니 부모님께 꽃 한 송이 못 달아드린 게 죄송하기도 하고 집이 너무 그리웠네요. 밤톨님의 주맘도 무척 그리웠고요. 신청곡으로 마이클 버블의 홈이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늦게라도 달아드리면 되죠. 사실 날짜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건 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니까 이날 부모님한테 챙겨드려야지. 이런 건 좀, 저는 이런 편승주의가 싫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부모님 생각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가끔 생각날 때 전화드리고, 그런 게 더 낫지 않나요? 무슨 날이다 해서 챙긴 건 좀 별론 것 같은데요.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마이클 버블이 부릅니다. 홈. 이나리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창 좋은 나이에 20대 소녀랍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이 요번에 분할이 되는 바람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청년회의 회장, 부회장님을 다시 뽑게 되었답니다. 지난주 일요일 아침까지는 정말 반전이 있을 거란 생각도 없이 준비를 하고요. 성당에 올라갔어요. 회장을 뽑을 때까지만 해도 그 전날 임원들끼리 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부회장 선출을 위해서 추천할 때 전 그만 얼음이 되고 말았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만 하는 정말 소식도 늦게 듣고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추천을 당한 언니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제 이름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추천을 한 언니는 다른 임원들이 생각했던 그 부회장감이었는데 말이에요. 참, 이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부회장을 하겠어. 난 못해. 라는 생각을 하며 정말 이건 아닌데 싶어서 뽑히게 되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하늘의 대답은 쫓겨나도 된다 였나 봅니다.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일주일하고도 하루가 지난 지금도 아직도 안이 벙벙합니다. 12월 달까지지만 잘할 수 있겠죠? 오빠, 저에게 올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네. 그럼요, 잘하실 수 있죠. 왜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신감을 잃으셨어요. 충분히 잘할 수 있고요. 주변에서 우리 이나리님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잘 평가를 해서 잘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회장으로 추천을 하신 거고 충분히 그들의 안목을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나리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그들을 이끌 수 있습니다. 네, 12월 달까지 잘 하시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나리 씨가 너무 잘하셔서 그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부회장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다. 예,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요. 항상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다음은 김주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지독하게 보수적이고 고집센 경상도 남자인 아버지의 큰딸입니다. 너무나 닮아서인지 저와 아버지는 작은 일에도 부딪히고 권위적이기만 한 아버지에게 저는 원망의 날을 세우곤 했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제 분노가 누그러지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단기 어학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처음 연수 얘기가 나오자마자 대화 단절을 하셨던 분이었지요. 어찌됐던 짧은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던 날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 오류가 있었던지 저의 한국행의 예약이 삭제되었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일본은 비자를 갖고 있어야만이 체류 가능했던지라 마지막 비행기를 타지 못한다면 본의 아니게 불법 체류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항공사에 항의하고 부모님께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공항에서 막연히 대책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지 당일 한국행 마지막 비행기 흡연석의 한가운데서 자욱한 담배 연기에 둘러싸여 귀국을 했었죠. 일본 비자니까 흡연석 얼마나 오래전 일일까요? 네, 굉장한 오래전 일.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저를 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아버지는 무조건 가방을 싸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내 딸을 데리러 일본에 가야 한다고 아버지를 진정시키느라 혼났었다고 말이죠. 그 얘기를 전해 듣고서야 저는 아버지의 가슴 속에 늘 자식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미운 큰딸이 그렇게 아프게 자라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연수에 대해서 말도 못 꺼내게 하셨던 분이지만 제가 떠나던 날 출국 게이트 들어설 때까지 시종일관 말 한마디 없이 어머니보다 한 발짝 뒤에 계셔서 서 계셨던 분. 그때 그 굳고 긴장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가 완전히 순한 딸이 되고 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냈을까요? 고집스런 제가 그럴 리가요. 여전히 어버이날을 핑계로 사랑합니다 같은 닭살 멘트는 그런 것을 날리는 등의 일은 저와 아버지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만은 일부러 어머니 대신 아버지의 전화를 울려봅니다. 아버지는 제 목소리만 확인하고는 곧바로 어머니에게로 전화를 넘기시지요. 언젠가는 아버지가 어쩐 일인지 잘 지내고 있는지 제게 물어보실 날이 있길 바라지만 그러나 이제는 섭섭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좀 더 자주 아버지의 전화기를 울려볼 뿐이지요.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 부모님은 항상 언제나 항상 우리들에 대한 걱정, 정말 자식 걱정 단 하루라도 생각 안 하실 날이 있을까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의
부모님만의 어떤 앞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뭐 부모님 마음은 부모가 돼봐야 안다고 사실 먼저 알기란 쉽지 않죠. 다만 감사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뿐이죠. 저도 표현을 잘 못해요. 부모님께 잘 못하고 좀 무뚝뚝해요.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조그만 선물로 그냥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아, 왜 이렇게 쑥스러울까요? 이거는 물론 그 사랑합니다, 뭐 감정 표현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 사연을 듣고 대부분 공감 많이 하시지 않겠어요? 이상하게 부모님이랑 나이가 들수록 더 어색해져요. 뭐 나중에 뭐 선배들 말 들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친구처럼도 지낸다고 하시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어색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부모님께 좀 저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주연님도 좀 더 표현하시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항상 생각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바쁘게 살다 보면 사실 많이 잊고 지내잖아요. 다음은 최미영님의 사연입니다. 이번 어버이날